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은 잔혹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 및 일부 그 가해자 주변인들에 대한 생각을 좀 엿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특이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주변 가해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해자들 주변인들의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그들의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여러분께 고견을 좀 여쭙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잔혹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였었어요.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고 왜 그러냐, 남은 애들은 생각 안 하냐,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뭐 매번 늘 그래왔던 거라 똑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 건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던 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저희 또한 제보를 받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여수 헤드니, 진짜 이름은 다운이죠. 헤드니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심 공판이 제가 지금 방송하는 촬영날 기준 다음 날인 3월 2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고정 댓글로 결심 공판 결과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몇 년이다 라는 글을 함께 남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듣기도 힘들고 기사를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함께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걸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되게 황당한 부분이잖아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는 항상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항 및 도움도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공간, 바로 그 집,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장 폐쇄적인 범죄 공간이 되어버린 그 집에서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공격을 당하고요.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꾸준히 이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 뒤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맞이한다는 것,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늘 같은 결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 거야. 맞아,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맞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새로운 생명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견만 있다 하더라도요,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밥도, 물도, 배변 패드도. 그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여행을 갈 때도 신경 쓰이고요. 어딘가 밖에 외출할 때도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홈캠을 설치해서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못해 애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손도 가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일종의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죠. 수많은 제약이 걸리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도 부모님 밑에서 컸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생명체를 또 맞이하여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인류가 진화해오고 발전해온 역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메일 제보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낸 각각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지인들,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표현 방식은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더 분노하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떼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3월 25일이었습니다. 3월 25일
아주 놀라운 기사가 하나 공개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잠을 안 잔다고 생후 2일 때려서 살해했던 사람 징역 13년이 나왔다. 이 기사를 보시고 아니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은요, 제가 과거 헤드니 방송을 진행하면서 탄원서를 모집하는 분들의 요청으로 헤드니 사건과 그 탄원서가 링크가 같이 걸려있는 그 링크만을 올렸던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 적이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헤드니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한다. 그리고 분명 집이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사건의 특성상 살인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남편, 아내 둘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방관하고 무시하던 나머지 한 명 또한 방임의 처벌이 아닌 공범으로서 동일한 처벌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런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범죄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너무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들 사이에서만 발생되고 있죠. 피해자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범행은 암묵적으로 상대의 묵인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범행은 무조건 살인까지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묵인을 해야 가능한 거죠. 자, 이처럼 분명 헤드니 사건이었습니다. 헌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제게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김원씨, 올린 영상이 문제가 있네요. 제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헤드니 사건을 뭘 잘못 얘기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헤드니 사건 내용이겠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대구 35일 탄원서에 땡땡땡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땡땡땡이 유출했나요? 속지 마십시오. 땡땡땡도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땡땡땡이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저 여기까지 읽었을 때요, 이게 뭔 소리지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헤드니 사건 하면서 그 분들께서 탄원서를 모집했던 대구 사건에 어떻게 뭐 관련자인가 보다,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2명을 썼더라고요. 저 이 이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건 헤드니였거든요. 해서 이거 뭐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 있던 땡땡땡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네, 35일 가해자 범인이요. 여러분이 오늘 13년형 나왔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됐죠? 땡땡땡이 유출했나요? 이 이름 처음 써요. 누구지? 확인해봤죠? 알아봤더니 친모더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친모도 수사받고 있다. 사건 내용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친모 수사 받아야죠. 당연하죠. 왜요?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한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명이 묵인했다.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 받아야죠. 네, 수사받고 있는 거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 땡땡이 편드는 거 아닙니다. 네, 그 13년형 나온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때린 거 맞고 죽을 정도 아니었는데 머리를 잘못 맞은 거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느낌이었죠. 때린 건 맞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툭 쳤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툭 쳤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은 잠깐만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부분을 좀 볼 건데요. 그날도 혼내다가 일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때린 거 맞고 죽을 정도 아닌데 그냥 머리를 딱 쳤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혼내다가 잘못된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인이시죠? 이거 보내신 분. 35일이 뭘 잘못했는데요? 35일이 혼나야 될 이유를 작성해 주셨어야죠. 35일은 왜 혼내도 됩니까? 뭘로 혼내죠? 35일이요, 목도 못 가눕니다. 할 수 있는 거요, 우는 거밖에 없습니다. 칭얼대는 거밖에 없죠. 불편하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당신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모든 인간은 늘 그래 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살다가 35일에게 혼냈다라는 표현, 그리고 때린 건 맞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너무 신기합니다. 때리면 알아듣나요? 때리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때리면 알아듣는 그런 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인류, 같은 인간이 맞는 거죠, 이거. 그리고 늘 나오는 중간, 여기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가해자 측 주변인들, 항상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낼 때 탄원 뭔 관계냐, 탄원 들어가면 남은 자식들 못 보고 산다, 남은 애들 생각하면은 서명 못 받는다, 아직 필요한 애들이다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역으로 얘기할까요? 그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본인이 얘기한 그 남은 애들은요, 자기 형제자매를 잃었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네. 왜 걔네들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건 감추고 살면 되는 건가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이거? 그런 사람들 밑에서 크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35일 정도 됐는데 혼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저에게 이 방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네. 제가 이 이메일 보내주신 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특히 반송이 되더라고요. 이 이메일이 익명 이메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렸던 거였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봤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셨죠. 저 원래 헤드니 사건만 했다 그랬죠.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지 않았었어요. 당신의 제보 덕분에요, 제가 정확히 조사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봐달라 하셨으니 다시 알아본 내용으로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본인이 저한테 요청한 겁니다.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작년인 2025년 9월 14일입니다. 말로도 하기 힘든 끔찍한 제목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역겹습니다. 그 이후 제보들부터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아봐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고 있던 차, 제가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병원 시술 좀 오래졌는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25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 내용이죠. 판결이니까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 내용과 그 증거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죠. 여기에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보면 그냥 혼내다가 일이 잘못됐다, 때린 거 말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확인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2025년 8월 하순경 대구 달성군 주거지에서 울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뺨과 옆구리를 합니다. 멍이 들었죠.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사건이 35일, 그리고 이번 기사에선 42일로 나와서 왜 내용이 다른 사건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35일, 42일이라는 건 42일째 사망, 35일째 폭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오후 10시경에요. 결국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라고 해서 무릎에 앉힌 뒤에 뒤통수 부분이죠. 거기를 세게 1회 가격을 했다 합니다. 눈이 돌아가고 의식을 잃고 사망합니다.
그날 12시가 넘어간 9월 11일 밤 12시 43분에서 54분경 시신 유기장소를 물색을 하고 귀가를 했고 1시 56분 작업복을 가지고 나와 3시 45분에서 4시 7분 사이 구덩이를 파 유기했습니다. 거짓말인가요? 이거 판결 내용이잖아요. 피고인의 주장은요, 사망케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리고 몸을 강하게 흔든 사실은 없고 살인의 고의는 없다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 이메일 보낸 분, 지금도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 헤드니 사건하고 다릅니다. 헤드니 사건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집안 내부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집안에 있는 홈캠 같은 거 있죠. 금방 증거인멸 됩니다. 헤드니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복원을 해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이 잔혹하게 다 들어왔죠.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고 했죠? 떨어진 거였어요. 이런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나오니까 이게 그런 건 좀 몰랐는데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건도 얘기할까요? 홈캠 없앴잖아 당신들. 홈캠 없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당신들도 홈캠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어디든지 찾아내서 그거 복원했으면 어떤 일들이 더 있었을까? 재판 증거로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미지화했습니다. 실제 친모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사건 발생 9일 전인 9월 1일의 내용입니다. 좀 확대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맨 왼쪽에 뭐 지인 해가지고 뭐 뗐다 하던데 이것도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친모가 보낸 겁니다. 친모가 보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뺨이 멍들었다, 엄청 때렸다, 애가 뭘 알겠냐, 며칠 뒤에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면 그 사실 알 수도 있으니까 멍크림 발라달라고 했다, 멍크림 발라줄 거 없다고 얘기했더니 거의 다 부사지는 정도로 하던데 이거 어느 정도로 했다는 얘기일까요? 캠도 돌려놨고 캠 없는 쪽으로 가서 그러고, 씻기고 로션 바르는데 옆구리 쪽에 퍼렇고 심하고 뭐 됐다 이러면서 얘기했거든. 혹시 저기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그랬다. 이거 제가 만든 내용 아닙니다. 다시 알아봐 달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제보 내용 토대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왜 보냈냐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친모가 친구한테 보낸 거거든요. 어우, 너무 끔찍한 방식인 거 아닌가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봐볼까요? 그날도 그냥 혼내다가 잘못됐다고요? 때린 거 말고 죽을 정도는 아닌데 잘못 맞은 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폐쇄적인 공간에서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런 사건들 특징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다가 그게 어느 순간 터진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이 범죄의 특성이라고. 이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나오셨던 국가수 법의학 수석 법의관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1회 충격으로 이 정도의 나온 내용이라면 굉장히 강했을 것이며, 법의학에서 머리뼈가 아직 단단히 뭉쳐지지 않은 그 시기에 90cm 높이에서 추락. 사실 끔찍하죠. 그 어린아이가 90cm의 높이에서 추락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된다. 다시 얘기하면 35일인데 90cm에서 떨어져도 사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이거 엄청나게 강한 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내용? 뭐라고 하셨죠?
때린 거 맞고 죽을 정도 아니라고요? 90cm에서 머리로 떨어져도 애들 안 죽어요. 90cm요. 아무리 그래도 키가 한 56cm밖에 안 됐다 그러던데 56cm? 50에서 60cm 사이에 있는 애가 90cm 높이에서 머리로 떨어져도 사망 안 한다고요. 잘못 맞은 거라고요? 그날도 혼내다가 이 잘못됐다고요? 그날도 네 매번 혼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한 그 루트 그대로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겨도 모르는 상황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오늘 1심 선고가 났던 겁니다. 재판부는 크게 질책을 했고요. 울며 보챈다고 아무 저항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은폐하고자 마대자루에 넣고 유기까지 했다. 사건 이후에도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이 앞으로 처할 상황에 대한 걱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죠. 또한 폭행하면서도 피해자가 뭘 알겠냐 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등 그릇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딱 3개였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아니다. 자수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양육 대상자가 있다. 예, 본인이 저한테 메일 보낸 그 분도 포함은 돼 있네요. 저는 솔직히 화가 나는데요. 35일 혹은 42일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 정확히 잘못을 할 나이인가요 그때? 잘못을 했다 이런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저에게 이 이메일 왜 보내신 건가요? 앞서 보셨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편드는 거 아니다. 죽을 정도 아니었다. 잘못 맞은 거다. 남은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사명 못 받는다. 사정 잘 알고 있다. 혼내다 잘못된 거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알아봤고 그리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불만 있으신가요? 제보 감사드립니다. 이거 1심이죠. 저 2심 엄벌 타나서 받으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잔혹한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친모 얘기도 있죠. 저 친모 재판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저 친모한테 제보받은 적 없어요. 친모가 어떻게 저한테 제보를 할까요? 저기 있는 거 보면 같이 한 것 같던데. 지금 판단은 여기에 보신 시청자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소견으로는요, 당신의 이메일 내용을 오고하거나 편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봤던 내용의 현실은요, 더더욱 잔혹하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헤드니 방송을 끝내고 나서 이 이메일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제보를 확인하고 있던 그 상황 또 얼마 뒤였습니다. 헤드니 사건을 제보해 주셨던 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모님이란 이름으로 나오셨던 그 제보자분께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요. 여긴 또 특이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참 특이하더라고요. 헤드니 사건 관련해가지고 단톡방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갑니다. 141명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왜 가해자 측 주변인들은 이럴까요? 조용히 있으면 될걸. 그리고 상황들을 확인해보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면 될걸. 너무 감정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조진다는 그곳이 여기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공범 혐의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을 보고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바뀌어야죠. 아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발생돼서 한 명이 방관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끝까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한 명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신고하고 막지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제 친구라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헤드니 친구의 친구이신 것 같은데 마누라를 잘못 만난 탓이다라고 제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마누라에게 있는 거다. 이 내용 마누라한테 전해드릴게요. 혹시 아나요? 그 마누라가 이 내용 알고 자기한테 다 몰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혹시 헤드니 친부가 했던 내용 중에 말 안 한 거를 얘기해 줄지 고맙습니다. 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셨죠?
뭐 저한테 지금 뭐가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고소도 못할 텐데. 사건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나마 저한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친부인데, 친부가 고소할 사유가 저한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모욕을 한 게 아니까 모욕도 아닐 거고,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을 방송해서 명예훼손한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벼르고 있다, 잔뜩 긁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익명으로 되게 이상하게 왔길래 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주일 내에. 그 이분께서도요, 141명 이러더니 글을 남기고 바로 나가셨죠. 근데 왜 저한테 이메일 안 보내세요? 김원TV 네이버닷컴. 뭐 저에 대해서 알면은 그 어디 봐도 다 나올 텐데 제보 메일이 왜 안 보내세요? 그리고 대구가 저를 잔뜩 벼르고 있는 건 어떻게 아세요? 뭐 가해자들 지인들끼리의 무슨 연락망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궁금해서요. 왜 이런 걸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적어 놓으신 대로 맞습니다. 덕분에 한번 환기시킬게요. 내일이죠. 3월 26일. 제가 촬영하는 기준 다음 날인 3월 26일 헤드니 사건 검찰에 구형이 있습니다. 그 아래 나오셨던 검사님도 다른 지청으로 이동이 되셨는데 직접 이 사건 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무서우신가 봐요? 더 커질까 봐. 맞고 싶은가 봐요. 잠잠해지길. 근데 이런 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되게 저급한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 가족, 지인들이 했던 방식 중에 가장 하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을 썼는지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글을 남길 때 대부분, 혹은 메일이 올 때 뭐가 억울한지, 뭐가 좀 더 오바가 됐는지, 무엇이 표현이 잘못된 건지 이런 거를 적어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누라 탓, 이거 하나만 보였습니다. 뻔한 레파토리 중 가장 저급.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셨던데 움직여 주셔야 저희도 확인이 되죠. 당신이 누군지.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닌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헤드니 이모님, 즉 제보자님께 여수바닥 인맥을 갑자기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맥 없는 거 아는데 뭐 이러면서 저 사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40인데 이런 말 인맥 얘기하는 거 뭐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 보고 사실 처음 봤어요. 인맥 얘기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 거라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수에 인맥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수에 계시는 김원 가족분들 계시죠? 여수에서 헤드니의 친부 혹은 이런 글을 보낼 만한 사람을 알고 계신 분들 혹은 친부 주변인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지인 좀 모집하겠습니다. 김원TV 네이버닷컴 KIMWONTV @ 네이버닷컴입니다. 저도 인맥 좀 쌓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저 여수 좋아합니다. 네, 여수 게장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끔찍한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피우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저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더욱 엄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